오늘은 임술년에 태어난 경자일주를 가지고 있는 38세 여성에 대한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 가장 처음 중요한 건 몇 월에 태어난 어떤 오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즉 봄에 기운을 타고난 큰 바위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주입니다. 그리고 이 경금 일주를 가지고 어느 시간대 태어났느냐? 옷이 햇살이 따뜻한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경금이라는 건 금이나 수는 이 차가운 기운이죠. 근데 봄 기운이니까 매우 차지는 않고 또 낮 시간이니까 좀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금의 형상을 먼저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행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주니까 금을 기준으로 해서 금이 하나, 수가 4개,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그래서 총 8개. 그러면 이 사주에서 가장 많은 건 수가 많네요. 예. 그래서 수가 많고, 이 수가 많아서 이것을 약으로 쓰려면은 토가 좋겠죠. 예, 토가 좋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금일주에 수가 넘으면 수다 금침이라고 해서 금이 이렇게 물속에 침대죠. 즉 보이지 않게 물 수중 안에 있는 금이죠. 그래서 그 경금일주의 사람은 물속에 늘 갇혀 있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늘 많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리고 사주의 구조를 통해서 이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월지를 이렇게 보면, 월지에서 생조를 받으면 우리가 등령을 했다라고 하는데 생조를 못 받고 분산을 했네요. 그래서 실령이 되고요. 그리고 일지를 도와주는 세력이 3개가 돼야 되는데 토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실세가 되고요. 그리고 득지를 하려면 이 지지에서 세력을 받으려면 지지에서 방합이나 삼합에 이 금에 관련된 게 들어있는데, 이 금에 관련된 게 보시면은 사유축에서 사유축 없네요. 그러면 신유술, 술 하나 있네요. 그러면 실지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극신약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약해졌죠? 여기 보면 수가 많아서 신약해졌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는 금에 있어서 식상이죠. 그래서 다식상 신약이 되겠습니다. 다식상 신약, 즉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신약해졌느냐? 다식상. 식상이 너무 많아서 신약해졌다. 이 식상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재능이나 몸으로 인해서 뭔가 행해지는, 기능을 발휘하는 어떤 힘들이죠. 그래서 이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신약해졌다. 재능을 너무 많이 발휘하다 보니까 신약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월지의 조우를 보면 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으로 봐서 가장 좋은 방향은 동방향이니까 반대, 서방향과, 그리고 동방향과 남방향이 이 사람한테는 좋지 못하고 서방향, 북방향이 좋겠네요. 북방향이 좋고 동하고 남은 좋지 못하다. 예, 남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용신은 지금 다식상 신약에 있어서 용신은 인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인수가 식상을 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금의 인수를 이렇게 보면 술토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술토. 예. 그래서 술토는 양토이죠. 그래서 편인, 술토,
편인, 용신이 되겠네요. 용신. 그리고 격국은, 그래서 이 사람은 편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술토의 개념으로, 토의 개념으로 편인을 살아야 된다.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가르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나 연예계 쪽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것도 대단히 좋다. 이 사주에서 이제 격국을 이렇게 보면요. 격국은 월지에서 보죠. 그래서 월지가 좌우묘유가 왔을 때는 그대로의 십신에 관련된 격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제격이 되겠네요. 즉 부모한테 타고난 기운은 근면 성실한, 그리고 저축성이 강한, 그리고 현실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제격으로 태어났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에 있어서 희신은, 가장 좋은 희신은 용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신을 생조하는 것. 그래서 용신은 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용신을 생조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화에 해당이 되는데, 화는 지금 여기 일지일극하죠. 그래서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 자기 자신, 화약은 자기 자신 오행이 희신이죠. 그래서 금에 해당이 되고요. 기신은 가장 나를 약하게 만든 원인, 이 수에 해당이 되죠. 수. 그리고 수를 생해주고 있는 것, 금에 해당이 되네요. 근데 이제 금일주죠. 금일주기 때문에 금은 해당이 안 되고, 이 금을 극하는 것, 화가 두 번째로 나쁘고요. 그리고 이 금이 분산되는 것, 목이 또 세 번째로 나쁘네요. 그래서 이제 강한 장부는 여기 기신에 해당되는 장부, 수, 신방광, 그리고 화, 심소장, 그리고 목, 간담. 약한 장부는 토에 해당이 되죠. 토. 그래서 비위, 금, 폐, 대장. 그래서 이 사람은 소화기하고 호흡기 쪽에 문제가 나기가 쉽고, 또 이게 많아서 병이 오는 요 부분, 신방광 쪽에도 문제가 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근데 자체가 사주가 허약이기 때문에 허로 인해서 실증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본허표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본이 허약해서 어떤 증상은 실증으로 많이 나타난다. 즉 몸이 허약해서 사기가 들어와서 실증적인 병증을 유발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 사람의 대운을 이렇게 봐보면요. 지금 4, 14, 24, 34, 44 4대운으로 이렇게 쭉 넘어갔네요. 그래서 대운의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분이 지금 사주에서 우리가 형충파를 있으면 먼저 이제 봐야겠죠. 근데 자묘 이렇게 형이 됐네요. 자오 충이 됐네요. 근데 자묘 형과 자오 충이 있을 때, 특히 자오 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하를 나눈다라고 해서 중풍질환이나 몸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질환, 즉 우리가 현재 의학에서는 이 뇌에 관련된 질환이 많이 온다라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풍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잃게 하는 질환들이 많이 나타난다. 근데 이제 대운을 이렇게 보면 월지를 중심으로, 월지가 봄이었기 때문에 봄에서 이 동방향은 좀 나쁘죠. 동방향은 나쁘고, 그리고 북방향은 괜찮고, 괜찮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반대 서방향도 괜찮고 조금 더 괜찮은 거죠. 예, 북방향보다 조금 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용신을 천간에서는 용신을 생조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를 생조하는가를 보면은 토국수를 해서 분산이 됐네요. 이거 그닥 좋지 않네요. 그리고 이게 수가 많은데 또 수가 들어왔잖아요. 네, 안 좋고요. 그리고 여기 금도 금은 이제 본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토, 자기 용신이 들어왔네요. 용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매우 좋은 거죠. 여기도 매우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건 화생토 해서 용신을 생해주긴 하지만 이 자신은 극해주니까 우리가 한 삼각형 정도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뇌적 질환이 와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네. 문제가 크게 안 좋은 질환이 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해가 지금 24대운에 있습니다. 24대운. 어느 때 있냐면 여기 2014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형과 이렇게 보시면 형과 자묘형과 좌우충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자묘형은 수생목해서 어떤 순행 방향이죠. 좌우충은 수국화해서 극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형도 있고 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지가 또 들어왔을 때는 이 형충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24대운에 형충이 좀 더 강해지는 대운이 왔다. 근데 이 대운에서 또 세운을 보면 우리가 여기 세운에서 자도 들어오고 묘도 들어오고 여기 오도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충도 들어오고 형도 들어오고 자기 자체 일지가 중심이 되는 일지에 세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해는 좋지는 않죠. 근데 특히나 우리가 볼 때 이 천간을 봐서 천간이 희신이면 설령 이 지지가 나쁘게 작용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고 흔들림이 적고 천간의 그 흉신이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8년은 이건 뭐 자기 용신이 왔네요. 그래서 이건 천만다행으로 그냥 지나갔고 2011년은 본인한테 희신이네요. 그래도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2014년은 본인한테 기신이네요. 그래서 이때는 안 좋게 작용을 했죠.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이때 이제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생목보다는 수국화. 그래서 지금 수가 굉장히 많은 사주죠. 그래서 수국화 하면은 물과 불의 어떤 싸움이죠. 다툼이죠. 그리고 이게 오가 여기서 보면 좌오 이 충은 이 흔들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뇌질환이 왔는데 그때 2014년 해에 11월 달은 출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 좋아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때 이제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보시면 여기 지금 묘월도 있고 5월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월 이렇게 지금 세 월이 있는데 경호월에는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여기 지금 정유 같은 경우도 정관이 나쁘게 작용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경금에서는 귀성으로 봐요. 그래서 크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병화 같은 경우는
이때는 편관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편관은 우리에게 정관보다는 좀 더 흉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때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뇌질환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건강관리를 해서 잘 치료를 받고 현재는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왜 이때 문제가 나서 관리가 잘 됐냐? 대운이 아주 나쁘지는 않죠. 비록 형이 왔지, 형과 충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대운이 오긴 했지만, 천간이 희신이잖아요. 그래서, 질환을 극복할 수 있게끔 되었고, 그리고 운이 바뀌어지면서 문제가 확실히 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건, 사주 명국의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충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대운에 그 일지와 같은 대운의 지지가 들어오면 형충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가 된다는 거죠. 특히 대운과 함께 세운 지지와 같은 오행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충의 오행이 있는 해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일지에 형과 충에 있어서 생보다는 이 아까 그 좌오충에서 이 수극화를 해서 이렇게 극을 당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 극의 영향이 훨씬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지와 천간을 봤을 때 천간이 길신이면 만일 질병이 나더라도 큰 문제가 나지는 않지만 천간이 흉심이면 형충에 관련된 영향을 극히 아주 심각하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 사주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